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있는 쉐라자드에 들렸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중앙에 있는 이 제품을 저희가 처음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버메스터라는 브랜드입니다. 앰프, 하이엔드 앰프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뭐 마크 레빈슨이나 크렐이나 제프 롤랜드, 패스랩스, 기라성 같은 이 전설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럽 쪽의 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의 공세가 시작되는데 유럽 쪽이 아무래도 뭐 클래식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적인 토양이 아주 비옥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스위스나 독일 이런 곳에서는 정말 그 이전에 없었던 정말 정밀 공학들이 굉장히 좀 융성했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합체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런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속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독일 대표, 국가대표 선수 그러면은 버메스터를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요. 김표님은 버메스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 지금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그 맥락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찾았던 그 버메스터 CTO를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기술 총 책임자죠. 네. 그래갖고 왜 그 버메스터의 첫 직장으로 버메스터에 입사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디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페라리에 입사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그 현지에서도 이 버메스터의 위상이 그 정도였다는 거 듣고서 이 상당히 사람이 좀 자부심이 있구나 버메스터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버메스터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죠. 정말 드림카 같은. 그렇죠.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정말 꿈의 오디오 같은, 로망 같은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카오디오를 좀 유명하긴 하죠. 그렇죠. 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카오디오 또 브랜드가 버메스터인데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자동차 관련 그 매거진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여러 유수의 막 수입사 그쪽을 돌면서 카오디오를 다 막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 BMW나 뭐 벤츠나 뭐 아우디나 뭐 이쪽에 들어간 거를 다 비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고는 역시 마우바이 들어가는 버메스터 오디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오디오는 카오디오일 뿐이고 사실 그 원류는 이 홈 하이엔드 오디오죠. 그렇죠. 버메스터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808 프리앰프, 그다음에 911 파워앰프 이거를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발매된 프리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원님, 프리앰프가 오디오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랄까요?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 마에스트로, 총지휘자 뭐 이런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프리앰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전체 시스템을 조율을 하는 그런 그 지휘자 입장인데 그게 그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그 프리앰프의 어떤 역할을 조금만 세심하게 따져보면은 그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각종 입력을 선택을 셀렉션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볼륨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배를 해서 파워앰프에 또 보내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임피던스 매칭도 되고 또 게인 매칭도 이루어지니까 이 프리앰프가 하는 일이 생각 이상으로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품이 들어가고 케이블이 더 들어가니까 음질의 손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프리앰프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음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개운해지는 거를 이 프리앰프, 웰메이드 프리앰프를 딱 투입을 하면 그걸 느낄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나 막 이런 제품들에 이제 간략하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능들은 사실 그냥 기능에 불과할 뿐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쓰게 되면은 사실 낮은 볼륨이나 이런 데에서 해상도 저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DAC나 뭐 이런 데에 옵션으로 들어간 것 중에 프리앰프로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중저가 이제 그런 데 들어가 있는 볼륨은 소리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용 프리앰프를 쓰던가 아니면은 아예 DAC나 소스기기에서 파워앰프를 직결하기보다는
아니면은 그냥 인티앰프를 매칭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프리앰프의 이름은 077입니다. 077. 007 아니고요. 버메스터 앰프나 프리앰프, 파워 앰프들이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077 프리앰프고 이 프리앰프의 그 기원이라고 하면은 777이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1977년에 출시가 돼서 이름을 그렇게 그렇죠. 77년 장명을 한 것 같아요. 77년 7월이죠. 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이제 해당 연도고. 네. 그러니까 꼭 출시 연도가 아니라 출시 연도 혹은 처음 기획했던 연도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네네. 그러니까 2019년인가 2020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175라는 턴테이블이 있는데 네. 얘는 처음 기획한 게 2017년이었고 네. 그걸 밀고 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매 연도만 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나님 말씀하신 777은 77년 7월에 나온 그러니까 이 버메스트가 78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디터 버메스터가 1977년에 프리앰프를 처음 만들고 나서 주위 호응이 너무 좋아갖고 자신감을 갖고서 그 다음에 78년에 자신의 버메스터. 이름을 딴 버메스터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갖고 777이 이 버메스터에 가지는 위상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30주년을 맞았던 그러니까 777이 나왔던 30주년을 맞았던 2007년에 그 기념작으로 077이 나온 거죠. 네. 이름 하나에도 뭔가 이렇게 뜻이 깊은. 그러니까 독일스럽죠. 네, 그렇죠. 예.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알아보면은, 우선 전면 디자인, 셰시,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직하고 멋있어요. 전면에 이 크롬 도금 이제 반짝반짝 거리고요. 이 전체가 무게가 상당합니다. 프리앰프 이쪽 보면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이제 무게가 20kg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 이제 볼륨, 셀렉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밑에 있는 게 이것도 프리앰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원부만 별도로 설계를 해서 별도의 셰시에 넣어놨어요. 내부를 보니까 거의 앰프의 전원부,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 앰프의 전원부 정도 되는 거를 프리앰프의 전원부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그 안정적인 전원을 프리앰프에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전원부가 일으키는 각종 전자파 노이즈를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프리앰프의 SMB를 높이겠다. 이런 어떤 대표적인 전략인데 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 스펙을 보니까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2개고요. 그다음에 그냥 빼곡하게 그 파워 커패시터가 박혀 있는데 그게 총 16만 마이크로 패럿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거의 파워앰프급의 전원부를 완전 분리를 해서 SMB와 안정적인 전원 공급 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전원 공급을 별도의 기기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전원부에서 전용 케이블을 통해서 이 본체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이제 컨트롤이나 증폭부는 이 상단, 이 셰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다 신경을 쓴 게 각각의 이 셰시의 받침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베이스가 따로 있죠. 베이스도 따로 있고, 그리고 발 밑에도 카본을 깔아놨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심하게 전원이나 진동. 사실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원, 전기와 진동이잖아요. 그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능적인 부분들 알아보면은 이게 전면에서 보기에는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 볼륨 노브 있고요. 이쪽에 셀렉트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4개의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외로 건들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에 그 게인, 어차피 프리앰프니까 게인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갖고 이제 하이는 21dB이고 로우가 5dB인데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토글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입력 감도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dB에서 최대 플러스 12dB까지. 그러니까 소수기기 출력 레벨이 약하면은 그걸로 이제 그 감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서 이제 후면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은 모듈을 하나 끼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포노 MC 모듈이 껴져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부하 임피던스나 아니면 게인 네. 이런 거를 각각 조절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 포노 MC 모듈을 장착한 이거는 그야말로 포노 앰프 플러스 프리앰프가 완전 투 세트가 갖춰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라 그리고 완전 건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예. 특히 저는 입력감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되게 반가워요. 예전에 저도 뭐 프리앰프 예전에 나왔던 것들 쓰면 입력감도 조절되는 것들이 레퍼런스급 프리들에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막 많이 생략되는데, 그러니까 뭐 CD나 음원을 듣다가 아날로그 소스, 뭐 턴테이블 연결해서 들을 경우에 이게 서로 이제 출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입력을 바꿀 때마다 이제 볼륨을 많이 막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입력 감도 조정을 각 입력단별로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량 조절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은 네. 입력 감도를 적당히 맞춰줘야지 네. 이 게인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게 들어오고 나서 입력 네. 감도가 높으면은 게인이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얘 성능을 충분히 네. 못 끌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입력 감도를 세세하게 1dB 스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프리앰프의 큰 무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편리함 플러스 성능 면에서도 그렇죠. 예, 상당히 이득이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다양한 입출력 단자가 있는데 버메스터는 일부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그러는데 RCA를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밸런스 입출력 단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프리앰프가 예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BAT 같은 경우가 그랬죠. 밸런스드 오디오 테크놀로지 그 이름처럼 밸런스 뭐 입출력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얘도 보면은 밸런스 입출력만 지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 제품을 하면 XLR2 RCA 그 어댑터가 있어갖고요. 그걸 주기는 해요. 예, 그 걱정은 사실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얘 설계를 보면은 결국 XLR을 이용을 하시는 게 순리죠.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뭐 XLR 입력 6조 있고 MC 포노단이 이제 그것도 XLR 그렇죠. 입력으로 돼 있고요. 뭐 출력도 XLR 있고 뭐 녹음 출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헤드폰 잭이 6.3mm 잭이 2개 있고요. 네. 그리고 내부 설계는 이게 저희가 좀 고가라서 좀 열어보고 싶었는데 못 열어봤습니다. 못 열어봤는데 해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전통 하이엔드 프리앰프의 그 내부를 볼 때 그 막 포만감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포만감은 미국에서는 마크 레빈슨이 줬는데 그렇죠. 이 독일에서는 이 버메스터하고 전 개인적으로 T+A도 좀 그런 포만감을 줬고 맞아요. 그냥 막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도시의 그 도시를 위에서 딱 조감도 본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부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정 가운데 XM2라는 모듈, 그러니까 검은 박스, 맞아요. 그 케이스가 2개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얘의 어떤 핵심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게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A로 증폭하는 게인 모듈이 채널 다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걸고 클래스 A 작동으로 그렇죠? 클래스 A 작동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안 걸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1dB 증폭 또는 5dB 증폭이 이루어지는 진짜 핵심일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 XAMP 3루까지 이제 진화해서 올해 나온 인티앰프에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메스터 증폭의 어떤 A부터 Z를 모두 막는 그 모듈이 바로 XAMP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리앰프가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뿐만 아니라 음질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요즘 하이엔드 프리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설계 포인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또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그 XAMP도 왜 케이스를 했을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이 주위에 어떤 그 전자파 노즐을 또 한 번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네. 케이싱을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뭐 OPMP 수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장된 그 부품들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냥 풀 디스크리트, 그렇죠. 풀 밸런스, 디스크리트로 클래스 얘네가 증폭. 그렇죠. 예. 얘네가 만들어서 프리앰프 증폭단위 할 수 있는 어떤 네. 최고의 어떤 그 모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808 프리앰프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프리앰프의 어떤 오마주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원래 오리지널을 717의 30주년 뭐 기념작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808의 오마주다. 808의 오마주다. 예. 그렇죠. 그 마리나슨이 뭐 드린 말씀인데 808은 진짜 재밌죠, 그것도. 그렇죠. 그 위에 이런 게 건드릴 게 많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이 드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로망의 프리앰프일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이엔드 오디오의 프리앰프 뭐 몇 대, 뭐 10대를 뽑아라. 연기 10대를 뽑아라. 그러면은 꼭 꼽을 만한 프리앰프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 앞단의 예, 소스 기기는 T 플러스 A의 MP3100HV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 저희 재생 소프트웨어는 이제 룬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메스터 077 다음에 파워앰프는 같은 버메스터의 218 네, 스테레오 파워앰프 사용했고요. 스피커는 윌슨 베네시의 레졸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옆에 화면상으로는 이제 디스커버리를 세팅을 해놨는데 실제 들은 스피커는 윌슨 베네시의 레졸루션입니다. 한번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See her how she flies, golden sails across the sky, close enough to touch, but careful if you try, though she looks as warm as gold, the moon's a harsh mistress, the moon can be so cold. Once the sun did shine, Lord, it felt so fine. The moon, a phantom rose through the mountains and the pines. 네, 세 곡 이어서 틀어드렸는데요. 저는 일단은 라디카 톤F의 첫 곡에서부터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뭐냐면은,
윌슨 베넷시를 기존에 뭐 티프레스 A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제품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맑고 가장 또랑또랑해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컬의 어떤 딕션이나 이런 것도 더 또랑또랑하게 들리고 소리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창문을 겨울에 일어났을 때 창문에 낀 뭔가 그 뿌연 이 성에 이런 거를 싹 지워버린 그래서 밖의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맑게 보이는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좋은 프리앰프를 꼈을 때 나타나는 네. 그 청감상 그 효과가 다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무대 앞이 정말 투명했고요. 네. 저는 진짜 프리앰프 좋은 걸 끼면은 항상 음에 무대 생기와 활기 네. 이런 게 막 넘친다고 느껴지는데 네. 요번이 그랬어요. 아, 네. 이게 그거는 218, 그러니까 파워앰프 218 덕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218은 지금 그 레졸루션 스피커를 강력하게 드라이빙 해주는 역할이었지, 이렇게 생기를 부여하고 활기, 네.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음 하나하나가 되게 윤기가 잘잘잘잘 흘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졸루션에서 이런 소리가 윤기 있는 소리가 났었나?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X앰프, 그 게인 모듈하고 전원부를 분리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디스커플드 설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호 경로상에 그 필요 없는 캐패시터를 드러내서 좀 더 순도를 높인 거. 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딱 첫 번째 곡 듣자마자 네. 야, 이거는 좀 괜찮네. 사실 이 가격대를 보고 네. 야, 이걸 어떤 사람들이 살까 좀 배 아픈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충분히 이 정도 값어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색적인 부분들,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선명하고 또렷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되게 고급진 그런 사운드. 이렇게 윌슨 베넷시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매칭이 아닐까 저는.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음색 이런 부분 외에 그 뭐 리듬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리스 로프렌 이런 거 들어보면은 리듬감 막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추진력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대부분 음색이 좋은 경우는 음색만 좋고 약간 이런 좀 스피드나 뭐 리듬감이 중요시되는 곡에서는 약간 좀 처지거나 딜레이 되는 약간 그런 특성도 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느껴졌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쇼스타코비치 마지막으로 들었던 10번 2악장에서 이 굉장히 광활하면서 역동적이면서 이게 소리가 그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속 커지잖아요. 조금씩. 이게 이제 다이내믹스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센 소리와 야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주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세밀하게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게 현장감 이런 것들을 배가시켜 주지 않았나. 네. 예. 닐스 로프렌 그 곡 보면은 그 기타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프리앰프에서 지금 저희가 로우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데시벨 증폭만으로 해서 했는데도 어떤 파워앰프에 좀 날개를 달아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스 기기 직결을 했으면 이 정도 다이내믹스가 나왔을까 싶었고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개인 프리 그래갖고 이제 개인 없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렇게 5데시벨 정도로 딱 해주니까 정말 그 어떤 살집 이런 게 싹 붙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쇼스타코비치 10번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이 무대를 그려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생기, 윤기, 활기 얘기해줬는데 무대를 크게 그려주는 이거 역시 프리앰프에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이 그러니까 프리앰프도 보면은 설계자에 따라서 그 어떤 목표 이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표현도 프리를 쓰고 있고 저는 이제 파워를 쓰고 있는 패스랩스 같은 경우는 아주 투명하고 가감 없는 시스템의 어떤 소스의 그 정보와 다이내믹 레인지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파워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다면 이 버메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주인공이야. 다 나를 따르라. 거의 이런 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버메스터화 시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사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얘의 어떤 프리앰프의 색깔을 예. 제 시스템에 입혀보고 싶은 사실 속내는 그거죠. 한번 빌려달라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MSB DAC를 쓰면서 뭐 옵션 프리앰프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파워앰프랑 사용하고 있는데 전용 이제 프리앰프를 따로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탐나네요. 그렇죠. 예. 일단 그리고 자태를 하든지 지금 이 위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예. 전혀 단체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밀 기계공학 네. 뭐 그런 거 하면서 이 볼트 하나하나에 어떤 박힌 어떤 그 독일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보면서 저 괜히 버메스터 그러니까 입사하고 싶은 1순위 기업 괜히 그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버메스터 프리앰프 077 프리앰프를 통해서 프리앰프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들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버메스터 제품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게 수입이 또 재개가 됐잖아요. 저희도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